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하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기하의 첫 번째 단원인 포물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보이시나요? 오늘의 수업 제목은 포물선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은 포물선 하면 무엇을 떠올리고 있나요? 머릿속에 포물선의 이미지를 곡선 모양 또는 이차함수와 비슷한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수업을 잘 듣고 나면 포물선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인공위성 안테나입니다. 여기에 포물선 모양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앞모습 사진이죠? 여기에도 포물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전조등에 포물선의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수업을 잘 들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건 우주인이 있는 사진인데 여기에도 포물선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조그만 우산처럼 보이는 물체가 보이나요? 여기 이것은 전파 수신기입니다. 첫 번째 사진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죠? 자, 그럼 포물선이 무엇인지, 수학에서는 포물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F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좌표를 P,0이라고 둘게요. 또한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져 있을 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거리가 같은 점들 이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원점이 있겠고요. 자, 다른 점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쪽 어딘가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에 이르는 거리와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이 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 정도에도 아마 F에 이르는 거리와 또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찍었던 점들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어보면 포물선 모양이 나오죠? 이때 점 F를 초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초점, 또 직선 L을 준선이라고 합니다. 또 준선 L에 수직인 직선을 축이라고 합니다. 또 포물선의 축과 이 포물선과의 교점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원점이 되겠네요. 이 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점 F를 초점으로 하고 직선 X는 마이너스 P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 찍었던 이 점을
x,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x, y부터 p, 0까지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루트에 x-p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그 다음 준선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가 바로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의 거리는 x의 좌표와 또 준선 x는 마이너스 p까지의 거리이므로 절대값 x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해보면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절대값도 역시 제곱을 해서 x 더하기 p의 제곱이 됩니다. 양변을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이 되어서 x제곱 사라지고 p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럼 남은 항을 보면 마이너스 2px 더하기 y제곱은 2px가 되고 y제곱은 4px가 되어서 이 방정식이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본다면 나타났던 이 P점이 바로 포물선의 초점이 되었고요. 또 그 P점과 거리가 같은 점들이었으니까 준선 X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자, 아까 봤던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 먼저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초점이 4,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4인 포물선을 봅시다. 점을 찍어보면 f 4,0이 되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px였죠. 이때 p 값이 바로 여기 4,0이 되는 거였죠. 따라서 p가 4이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은 y제곱은 4 곱하기 4 곱하기 x가 되어서 16x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겠고 또 이 직선이 준선이 되는 것이죠. 또한 꼭지점 여기서는 0,0이 꼭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준선과 수직으로 이렇게 이은 이 직선이 바로 축이 됩니다. 자, 아까 처음에 봤던 사진을 다시 살펴볼까요? 위성 안테나는 포물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있습니다. 곡선의 수직으로 들어오는 전파가 반사되어서 포물선의 초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파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약한 전파라도 한 곳에 모이게 되어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또한 자동차의 전조등에도 포물선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초점의 위치에 전구가 위치해 있고 전구 뒤에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빛을 반사시켜서 앞을 비추게 되는 것이지요.
우주인 옆에 여기 안테나 보이시나요? 안테나도 마찬가지로 전파를 송수신하는데 앞에 안테나와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포물선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고 이러한 원리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다음 영상도 함께 기대해 주세요.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기하 수업 내용 중에서 포물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보이시나요? 오늘의 수업 제목은 포물선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내용 중에 초점, 준선, 축, 꼭지점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오늘도 그 내용에 이어서 포물선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지붕 위에 있는 안테나입니다. 여기에 빛이 직선으로 들어오면 초점의 위치에 있는 곳에 전파가 모여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초점에 전파가 모여서 약하게 들어오는 전파를 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초점의 위치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고 사진 찍을 때 비추는 조명이 남자를 비추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포물선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우산 모양의 이 포물선에서 초점의 위치에 전구가 있을 겁니다. 전구에서 빛이 나오면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서 남자의 얼굴 또는 몸 쪽으로 가서 사람이 좀 더 빛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건 손전등인데 여기에도 포물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과 비슷한 내용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초점의 위치에 전구가 존재하고 포물선 모양의 거울이 존재하지요. 빛이 포물선 거울에 반사되어 밖으로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럼 오늘은 포물선의 평행 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y제곱은 4px 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P점이 초점의 X좌표라고 했었죠. 찍어보겠습니다. 초점 F를 P, 0이라고 뒀었고 그것에 준선 X는 마이너스 P가 존재하고 이때의 Y제곱은 4PX에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포물선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되겠고 초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P, 0이 되고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였고 축은
보는 바와 같이 X축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대로 n만큼 움직인다면 선생님은 우선 꼭지점을 먼저 움직여 볼게요.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 m을 이만큼이라고 하고 또 n을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옮긴 꼭지점이 여기로 가게 되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m,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움직인 것만큼 초점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초점의 위치도 P,0에서 n만큼 움직여서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점의 좌표는 원래 있던 x좌표 P에서 n만큼 옮겨갔으니까 P 더하기 m이 되고, y축의 y좌표는 n만큼 올라간 만큼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을 살펴보면 원래 준선 x는 마이너스 p였는데 여기에서 x축으로 n만큼 움직였으니까 똑같이 n만큼 움직이게 돼서 x는 마이너스 p에서 n만큼 커진 이 직선이 준선이 됩니다. 또 축을 한번 볼까요? 축은 아까 원래 y제곱은 4px에서 x축이 축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y축으로 n만큼 올렸으니까 축도 똑같이 n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축도 원래는 x좌표 x축, 즉 y는 0이었는데 n만큼 더해져서 y는 n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선생님과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전에 정리를 먼저 하고 갈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y제곱은 4px의 그래프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방정식은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n의 제곱이 되고, 또 x축으로 n만큼 움직였으니까 x 대신에 x-n만큼 움직인 이 그래프의 방정식이 평행 이동한 방정식이 되겠죠. 자, 두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먼저 꼭지점, 원래 그래프는 0,0을 지났었는데 평행 이동한 방정식은 m, n을 지나게 됩니다. 또 초점을 살펴본다면 초점은 원래 P,0이었는데 m, n만큼 움직인다면 x축은 P 더하기 n만큼, 그 다음에 y축은 y 좌표는 원래 0에서 n만큼 움직인 이 점이 초점의 좌표가 됩니다. 또 준선도 살펴본다면 원래 검정색 그래프죠. 검정색 그래프에서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였는데 평행 이동한 거는 역시 x축으로 n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n만큼 더해준 이 그래프가 준선이 되겠죠. 또 축을 살펴본다면 원래 검정색 그래프 y제곱은 4px는 축이 x축이었죠. 즉 y는 0이라는 방정식인데 이거를 y축으로 또 역시 n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더하기 16은 0.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원래 이제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y제곱 마이너스 4y를 좌변에
두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옮겨줍니다. 4x 또 16도 옮겨서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요. y제곱, 자 우선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를 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해요. 4x 마이너스 16, 왼쪽에 4를 더했으니까 오른쪽도 같이 4를 더해주고요. 좌변은 y-2의 제곱, 우변은 4x 마이너스 10이니까 4로 묶어서 x-3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방정식을 살펴봤더니 원래 방정식 y제곱은 4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네요. x축으로 지금 x-3이 들어갔으니까 3만큼 평행이동한 식이고, 또 y 대신에 지금 y-2가 들어갔으니까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y제곱은 4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제곱은 4x는 4px로 고쳤을 때 p가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초점이 1,0인 그래프이고 준선 x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꼭지점은 x에 0 대입했을 때 y도 0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y제곱은 4x라면 평행이동한 그래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는 꼭지점을 이동시켜 볼게요. 하나, 둘, 셋. 3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 하나, 둘, 이렇게 2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원점이었는데 2점, 3,2로 옮겨갔고 이 점으로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초점도 역시 1,0에서 3칸, 2칸 이렇게 움직였을 테니까 하나, 둘, 3칸 움직이고 또 2칸, 하나, 둘 해서 이 점으로 옮겨갔겠네요. 즉 4,2가 초점이 되겠고요. 또 축을 보자면 꼭지점과 초점이 항상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이게 되죠. 그래서 축은 y는 2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포물선의 평행 이동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원리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